이종걸 후보가 얘기한 그 범죄 수익, 그리고 하나는 자녀 위장 취업, 그걸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2000년 초에 그 다른 어떤 문제에 제가 휘말려 가지고 검찰의 조사도 받고 또 뭐 구속도 되고 아주 오랫동안 그 실갱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을 했고, 결국에 그게 대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대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취업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다 뭐 미국서 석박사 하고 와서 대학에 종사하고 대학에 강의를 하든지 교수든지 의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 수영연맹에 가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제가 1년이면 수영연맹에 몇 억씩 후원을 했는데, 1년에 몇 억씩 후원을 하면서 1년에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벌기 위해서 애를 거기다 위장 취업을 시키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응? 그래서 그건 뭐 도저히 그거는 아무리 토론 중이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상대방이 국회의원을 5번씩이나 하고 공당에 원내 총무를 하고, 그건 상식을 벗어난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거 그야말로 그건 페이크 뉴스인데, 그럼 누군가한테 들었든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확인을 해보고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공인으로서 공인으로서 확인을 하고 또 더 확인을 하고, 그것도 그런 자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았다. 어제는 그게 토론회를 하는데 주제에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불쑥 꺼내가지고 확인도 없이 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당함을 제가 충분히 그 자리에서 얘기했고, 나와서 끝나자마자 토론장에서 나오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바로 이거는 형사소출을 해야 된다 해서 어제 선관위에 이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거는 응당히 뭐 고발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 애들은 다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후원을 조금 덜 내지 뭐 한다고 그걸 돈을, 나도 1년에 몇 억씩 내가 연맹에다 주면서 애들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신욱 교수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이제 골프를 쳤다고 사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작년 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국가대표들이 다 모이는 국가대표 선수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게 한 회원이 한 2만 한 5천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축구가 지금 100년 됐는데 100년 동안에 국가대표를 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협의회예요. 근데 거기서 1년에 자선 골프를 2번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아마 하면은 보통 골프장 전체를 빌립니다. 골프장 전체를 빌려서 이제 하는데, 거기 자선 골프예요.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운동하다 다친 선수들 있잖아요. 응? 다친 선수들, 뭐 지금 현재도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아이들 수술비를 보태준다든지, 또는 이제 장학금 준다든지, 훌륭한 그런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축구 회장이니까 당연히 저한테 정식 초청 및 이 협조를 좀 해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서에 의해서 제가 아주 기꺼이 승낙을 하고, 그날 이제 성금을 가지고 가서 시타를 한 겁니다. 시타. 자선 골프에는 축사가 없이 시타가 그게 축사입니다. 그래서 시타를 5명이 했어요. 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또 이제 국가대표 선수협의회 회장, 그리고 또 박노준 회장님, 그리고 이제 그 스폰서,
그리고 명예회장 이렇게 5분이서 시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만 딱 캡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렸는데 저는 운동도 안 하고 그 시타만 하고 바로 왔어요. 근데 그거를 어찌 꼭 뭐 골프를 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골프는 다 대중화돼 있잖아요. 골프 치는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전국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성하게 골프 치는 사람들 욕먹이는 거지. 또 하나는 그동안에 강신욱 교수가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발기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도 했고, 그럼 그 체육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하고 혁신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학교체육 정상화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그 학교체육 정상화 뭐냐면 주중대회 하지 말자. 주중대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일요일 주말에만 대회를 하려고 하면은 시설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불가능한 얘기요. 또 특기자 제도 없애자. 연금 없애자. 뭐 이런 논의들 많이 한 게가 그 단체입니다. 특히 소년체전을 학생체전으로 바꾸자. 응? 학생 축전으로. 이게 뭐 성적을 매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건 성적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또 승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소년체전을 학생 축전으로 바꾸고 전국체전을 기능을 축소시키다. 거기서 고등부를 빼서 소년체전으로 옮기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KOC를 분리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 날짜가 있고 자료가 있고 다 있습니다. 뭐 논문으로도 있고 기고도 하고 세미나에서 발언한 거, 국회 가서 한 거, KBS에 가서 방송한 거 다 있어요. 근데 어제 거기서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실업팀이 약 한 모든 팀이 19,50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지도자가 22,000명이에요. 또 우리 이 체육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심판만 해도 16만 7천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매일 카드 강의나 하는 것처럼, 응? 그거 없어졌어요. 카드 강의 이런 거 회계 체계가 지금 이 회계 체계가 전산화돼 가지고 카드 쓰면은 바로 이게 지금 은행에서 연락 오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썼다. 그리고 김영란법 때문에도 1인당 한도가 딱 있고. 그렇죠. 바로바로 체크가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거는 회계 시스템에 다 올라와 있고 또 연말이라든지 또 감사를 받고 대의원 총회 또 보고를 하잖아요. 문광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런데 무슨 해외 전주훈련관 때 응? 실수를 인정했더라고요. 그 실수를 인정해서 될 얘기가 아니죠. 그럼 실수하면 실수한 것을 뭐 말로 아니라고 하면 되나? 이건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전국의 지도자들이 처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월급도 뭐 어떤 데는 비정규직도 많고 또 계약 기간도 확실치 않고 지금 앞으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체육회에서도 지금 표준 규약을 만들고 함부로 해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위를 확실하게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공, 금융, 노동 많은 부서가 있지만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헌신한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구습이라든지 구태라든지 어떤 폭력 사태라든지 선수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부분들이 그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그 간과하고 넘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앞으로 근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는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은 전체 지도자들을 매도하고 폄하하는 것 이거는 결국에 대한민국의 체육인들을 다 욕먹이는 겁니다. 이건 매우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체육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를 갖다가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래서 어제 그 토론회는 아주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또 하자고 해서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 양 단체를 그때는 통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분리를 한다고 하잖아 또. 응? 그렇죠, 예. 지금은 분리를 논의하잖아요. 분리해야 된다고. 근데 4년 전에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통합을 반대했어요. 그때 체육인들이 반대를 했는데 법으로 다 이제 이걸 결국 통합을 했는데 그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모 차관께서 이거를 이제 막 몰아붙이면서 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했어요. 말하자면 뭐 좀 주의 경고할 것도 징계를 막 몇 년씩 주고 이런 응? 또 영구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체육인들이 너무 상실감이 크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 재심의를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일이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모든 일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다만 꾸준하게 또 그런 절차들이 모든 일들이 민주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으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응? 그거 분명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또는 그것이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감으로 또는 소문에 의해서 나를 반대한다고 이런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고 또 그를 통해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나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교육이 가장 유익하고 또 좋은 해법이다. 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구습과 구태가 없도록 만들어 가야죠. 뭐 단일화를 하든 이원을 하든 개의치를 않는데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거 이건 반대입니다. 정치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돌아가는 이걸 양상을 보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고 또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주변의 사람들 근데 이쪽 저쪽 진영에 다닐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얘기 또는 언론에 보도되는 얘기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저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충분히 해서 어떤 그 우리 체육인들이 적합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 그거는 이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배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 체육계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2016년에는 제가 통합을 반대했어요. 응? 통합을 반대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러면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또 법률에 의해서 그거를 합해놓고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또 분리를 하자고 하냐 이겁니다. 응?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놔두고 안 맞으면 쪼개고 그건 정말 불합리하지. 그리고 이걸 쪼개게 되면은요 굉장히 혼란이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수를 키우는 것은 이게 이제 각 지역에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갈 때는 경기 단체로 보내집니다. 이제 KOC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사람 소속이 KOC 소속인데 KOC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우고 돈을 투자한 사람은 손을 놓고 있어야 돼. 감독도 KOC가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자기를 인내까지 키우고 가르쳐 온 사람은 또 손을 놔야 되고 응? 훈련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각 학교도 그렇고 전국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이 선수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온다 이게 집행부가 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비효율이고 과거 64년도에도 이 KOC를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예. 분리를 해서 66년도에 손기정 선생님께서 방콕 아시안 게임 때 선수단장으로 가셨다가 분리해서 서로 매일 싸워가지고 예. 삭발하고 귀국하셨어요. 그래도 68년에 다시 통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오다가 지금 와서는 또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통합하지 말자고 하니까 통합시켜놓고 지금은 와서는 또 이걸 분리하자? 응? 왜 그러느냐 이거지.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야죠. 예. 개선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선을 해가는 노력을 하면서도 도저히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체육인 스스로가 이게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야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내부 구성원들이 논의를 해서 자의적이고 자주적으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의원 총회를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총회를 해서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특히 우리 대한체육회의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법정 사단법인이면서 동시에 IOC의 회원국입니다. 예. 두 가지 그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을 바꾸려면 IOC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IOC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정관 승인은 안 돼요. 그렇죠. 예. IOC가 거절하면 못합니다. 과거 2016년도에도 IOC가 정관을 이거 뜯어 고쳐라 해가지고 몇 개를 뜯어 고쳤냐면 23개를 세 차례에 걸쳐서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그때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의견이 다 채로 원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예. 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다 거절해가지고 다 되돌아왔어요. 그 올해도 비근한 예로 이제 시군구 시도 예. 체육회장님들을 민선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선거권을 그분들은 받기를 원하잖아요. 당연직 선거를 하고 싶어 하지. 전국의 228개 시군구 회장님들은 투표권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줄 수가 없어. 그게 왜 못 주냐? 이 IOC 룰에 예. 동호인, 선수, 또 체육 행정, 뭐 일반 심판이라든지 또 지역 비율 이게 다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228명을 더 넣게 되면은 이쪽을 높여줘야 되는 거야. 예. 예. 이 엘리트 체육 쪽을 또 높여줘야 돼. 지역이 두르면 엘리트 체육 쪽을 또 높여줘야 되는데 엘리트 체육은 이게 단체가 77개 경기단체, 그렇죠. 1714개의 도단위까지 단체가 있습니다. 이쪽에 숫자를 더 배정을 해줘야 돼.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군 단위까지 가면은 7,700개 정도가 돼요. 이걸 전부 다 손을 봐야 되는 거야. 이 7,700개, 1,740개, 77개 단체를 다 손을 봐야 되는 거야. 이 228표를 더 주려면은. 예. 그리고 이거는 이사회를 거쳐야지, 대의원 총회 거쳐야지, IOC 승인까지 받아와야 돼요. 예. 그렇게 하려면 1년 걸리는 거야, 1년. 응?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투표권도 그냥 주라고 하면 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과정이. 그러면서도 이 표가 올림픽 종목이 과반수가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좀 더 해가면서 잘못된 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자꾸 개선을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으로 가자. 독일 같은 경우도 분리해서 하다 분란이 하도 많으니까 통합을 했습니다. 이미 독일도. 일단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된다면 대한체육회 KOC가 분리가 될 텐데 저는 네.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시는 회장님이 분리를 하려고 해도 예. 불가능할 겁니다. 어, 그게 왜냐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예. 이사회를 거쳐서 대의원 총회에 가야 되는데
대의원 총회에서 3분의 2의 투표권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못 받을 겁니다. 내부에서의 어떤 설득과 이해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단연코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회장이 탄핵받을 겁니다.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게 왜냐? 이 구조가 대의원 구조가 올림픽 종목이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 종목들은 이 분란 생기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저런 거 안 합니다. 그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내가 어디 연합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정관 개정 문제 때문에 네. 정관 개정이 안 될 때 말하면 분리를 받고 저는 NOC 위원장으로서 아이오션을 네. 계속 하가고 그럼 뭐 선거도 필요 없고 얼마나 편하냐. 네. 그리고 KUC는 이렇게 나누자고 해서 제가 다 분명하게 그 한 제가 3명 4명한테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응? 여러 차례 걸쳐서 뭐 주변 사람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아이오션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이오션 안 하면 되지. 사람이 거기에 구질구질하게 붙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난 안 한다.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되고 지행이 합일돼야지. 어떻게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고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체육인들의 의견에 반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난 그건 못한다. 그건 비겁한 짓이다. 난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이오션 내놓고라도 출마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체육인들에 대한 자존감을 좀 높여야 된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너무나 상처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 어떤 범죄 집단처럼 소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가 노력을 했고 경기단체라든지 시도의 그런 불합리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 손을 좀 보고 특히 여성을 좀 우대했습니다. 저는 제가 회장되고 나서 여성 부회장 둘 부회장이 7명인데 그중에 2명을 여성으로 하고 진천 선수촌에 여성 부촌장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선수들을 좀 관리하게끔. 그리고 대한체육회 역사 100년 동안에 여성부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성부장을 5명 기용했습니다. 인사, 홍보, 생활, 국제, 스포츠 클럽 전부 다 여성으로 기용했어요. 그렇게 했고 이사가 50명인데 여성을 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정말로 제가 중시했고 생활체육도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생활체육 뭐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체육 예산이 제가 회장되기 전하고 후하고 약 한 300억 정도를 증액이 됐습니다. 300억 증액을 했고 또 직원들 우리 대한체육회 직원 중에서도 생활체육 출신 이쪽 인사들을 전면 배치를 많이 했고 기획본부장이라든지 선수촌에 훈련본부장을 생활체육회 출신도 제가 임명을 했어요. 감사실장도 생활체육회 출신이 와서 했고 그래서 아주 탕평을 해가지고 고르게 썼습니다. 고르게. 생활체육이라든지 여성을 고르게 전진 배치했다는 말씀하고 특히 저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 우리 체육인들 일자리 창출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돼서 제가 한 1,1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를 한 300명 정도 늘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어요. 광장 지도자를 한 400명, 상임심판, 또 각 경기단체, 시도에 한 250명 정도를 증원을 했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본래에서 1,100명 정도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제가 회장 될 때 약 한 2,900억 정도 됐어요. 3,000억은 좀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는 예산이 한 4,000억대로 됐습니다. 한 1,000억 이상을 올렸어요. 예산을. 그렇게 하고 각 경기 단체의 우리 직원들이 한 10년 동안 월급을 못 올라갔죠. 그래서 국가가 월급 주는 비율이 약 한 국고 보조가 20%였었는데 이거를 38%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씩 올라갔어요. 연봉. 전원. 전원 연봉이 한 1,000만 원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평창에 우리가 IOC하고 스포츠 마케팅 배당금을 받아서 250억을 들여서 동계 훈련센터를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정부 예산 당국으로부터 350억을 받아가지고 전라남도 장흥에 체육인 교육센터를 짓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10만 명 이상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인성, 소양, 직무, 또 재교육, 또 다른 퇴로를 열어주게 그럼 손으로 교육받아서 농업이라든지 손을 배워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터전을 만들었다. 그 아주 저는 그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선수촌을 이전을 완벽하게 했잖아요. 태릉에서 진천으로 선수촌을 이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고 또 그러한 규모로 세계 속에서 정말 찬사받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내고 남북 단임팀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불씨를 피웠다. 저는 그에 대해서 자부를 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또 괄목할 만한 것은 체육회 100년을 맞이해서 근대체육 100년사를 발간하고 전국에 있는 체육인 인명부를 한 10,000명 정도 수록해서 했습니다. 뭐 선수, 지도자 많은 분야에 있는 공헌한 사람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했어요. 하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저희가 21년 그러니까 이제 올 가을에 11월에 서울에서 ANOC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세계 전 IOC원 전부 다 206개 IOC 회원국 회장들 다 그리고 이제 세계연맹 회장단이 다 옵니다. 왜냐면 그래야 우리는 다음 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 태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응? 이 사람들이 다 오면 그럼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32년 유치 관련. 그래서 이제 그런 ANOC 총회를 유치를 했고 24년 동계 유스올림픽을 제가 유치했잖아요. 러시아 소치하고 경쟁하던 것을 우리 단 한 나라로만 집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땄는데 이건 우리는 정부가 지금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92개국 왔는데 유수는 80개국 이상 옵니다. 응? 또 선수가 저기는 2,800명 왔는데 여기도 2,200명 정도 와요. 응? 이거는 비용을 IOC가 일정 부분 다 대줍니다.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시설은 돼 있고 얼마나 좋은 기계예요. 그리고 남북이 서로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32년 올림픽 유치 신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체육인들이 14명이 IOC 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각 세계 연맹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IOCN이 됐잖아요. 또. 응? IOCN이 됐잖아. 물론 뭐 정부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제가 IOCN이 되는데 신규 IOCN 그때 선출할 때 제가 최다 득표했습니다. 1등 했어요. 저로서는 정말 행복하고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열을 안 내도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더 다른 사람보다 어떤 관심과 이게 크냐면 제가 체육회에 들어온 게 한 20년 됐어요. 20년 돼서 근대오종연맹 부회장, 카누연맹, 수영연맹 회장하고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통합초대회장하고 응? IOCN까지 되고 거기다가 저는 런던 올림픽하고 광주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을 제가 2번이나 했잖아요. 응? 제가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스포츠를 통해서 돌아다녔던 나라가 한 130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응?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는데 저번 4년 동안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3만 5천 킬로를 다녔어요. 응? 이 회장하는 4년 동안에만 43만 5천 킬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야. 국내를 다닌 것도 그거는 왜냐면 그냥 올림픽도 해야 되니까 뭐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내 다닌 것이 내가 10만 킬로 정도를 다녔어요. 이 대한체육회장은 월급 없어요. 무보수야. 나는 접대비도 안 써요. 카드도 안 써. 기름도 안 써. 운전수도 내 개인 운전수예요. 응? 커피값도 나 체육회사 안 갖다 써. 응?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초대 통합회장이 되고 국가로부터 체육 훈장도 받고 아이오션도 됐고 나는 정말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룰 걸 다 이뤘다. 그리고 우리 체육계와 체육인들한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와 소명이 있다. 마땅히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체육인들을 대변하고 우리 체육인들이 이익이 되게 하는 거. 응? 그건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도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심 없이 내 신조가 공적영지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어떤 두려움도 없고 신령스러운 지혜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반드시 근절을 해야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엄격한 관리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감찰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전국에 모든 지도자를 상대로 10회에 걸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뭐랄까 그런 심석희 선수 그런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노출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얘기를 해주면 그 초창기에 바로 이게 이제 처방이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다가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신고라든지 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인권 상담 센터 또는 그 여성 인권 보호관, 또 당지 기숙사 이런 이제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왜냐면 그래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접근이.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나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물론 이게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쭉 해오던 그런 축적되어 왔던 것들인데 제가 만약에 사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의원들을 이렇게 지금 수천을 온 대한민국에 다 이제 퍼져 있는데 그러면은 지도부 공백이 생겨야 되잖아요. 최소한 몇 달이 걸립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걸려야 돼요. 밑에서부터 이걸 다 정지 작업을 해서 하려면 그러면 6개월간 지도부가 없으면 공백이 생기면 지금 당장 이 현안을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방안도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이 무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거는 과거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고 반드시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될 사안이고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지도자들을 사고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안정화된 직업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내 직장이 안정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적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는 성적이 좋아야 그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과잉 욕심을 내게 되고 또 선수들하고 접촉이 심해지고 이제 이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키우잖아 선수를. 예. 응? 그게 어떤 위압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근원도 찾아서 해결을 하면서 원천적으로 이게 차단이 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또 선수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고 저희가 IOC에다가 정신 지도자라든지 선수들은 이 정신 상태를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는 정신건강 조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이걸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도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도 좀 했고 이제 정신건강 조사 프로그램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윤리센터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상담을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의 사고가 여성 쪽에서 나잖아요. 어쨌든 지금 스포츠윤리센터가 있지만 앞으로 체육회에서 다시 저거는요 국제적인 뭔가를 제가 볼 때는 저 스포츠 윤리센터는 체육회로 와야 돼요. 네. 저기서 독립적으로 한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될 게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저 신고가 거의 우리 체육회로 와요. 예. 그럼 우리는 체육회로 할 수가 없으면 그걸 넘겨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 진행이 안 됩니다. 아마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게 바로바로 신고 정신이 지금 아직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신고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지도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이. 그렇죠. 예. 체육 앞으로 이제 뭐 보복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또 뭐 자기 그 상사를 갖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게 말 못 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우리 대한체육회는 매일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얘기를 안 하는데 예. 저 동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려면 이 시스템을 알아야 조사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돌아다니 이걸 알아야지. 예. 근데 지금 저런 구조로는 전부터 어디서 오고 뭐 공무원들 오고 어떻게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회장 직속 감찰부서 신설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저는 이거는 하려고 하지. 왜냐면 우리가 크린센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기구 자체로 없어요. 저 다 그 기능을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응? 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회장 직속으로 사전 예방과 감찰을 위한 그런 인권이라든지 폭력 이런 걸로부터의 어떤 그 사전적으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서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하고 이쪽에서 암행 감찰도 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업팀들을 운동하는 데 가서 주로 이건 팀들이고 밤에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암행 감찰도 지역을 예를 들어서 뭐 두세 사람이 계속해서 전국을 돈다든지 불시에 훈련하는 곳을 이렇게 돌고 또 애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추적 관리를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그런 전담 부서를 예. 회장 직속으로 하나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조사 기능과 업무가 없으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법정법인화를 작년 가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연말에 이제 통과를 했는데 말만 법정법인화도 됐고 민선회장이 이제 권한과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 법정법인화된 이 바스켓 안에다가 법적 제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구축해 줘야 된다. 그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말만 법인하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 돈 안 주면 못 하잖아. 그래서 저는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 예산 주듯이 일정 부분을 채용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 포션을 조례라든지 또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를 구축해야 된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기본을 하면서 그 법인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돼야 된다. 뭐 시설을 인계하는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또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그 마케팅은 이제 지자체 혼자는 못 할 겁니다. 대한체육회 각 경기 단체 시군구 체육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서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같이 해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 체육회 이렇게 투자를 해주거나 또는 후원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지금은 문화예술만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충하고 또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한들, 그는 일부를 또 시도나 시군구로 이양을 해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연이 서로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생활체육 직원들 그 법정법이나 정규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든지 공공형 스포츠 클럽을 157개를 개설했어요. 현재 공공형 스포츠 클럽을 157개를 개설을 했지. 광장 지도자를 400명. 이거는 아침마다 어르신들 나와서 운동하는데 지도자 배치를 전국에 400군데 하고 있어요. 광장 지도자 400명, 또 아까 공공 스포츠 클럽 157개, 예산도 300명 늘렸지. 이 생활체육 축전도 키웠지. 디비전 하고 있지. 리그 승강제 하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런데 그냥 서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 비해보니 전혀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요. 보통 그러면 1년에 15%씩 성장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산 대비. 그렇잖아요. 응? 2,800억 에서 매년 지금 대한민국에 15% 성장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5%, 3%지. 삼성전자보다도 더 크게 발전해 온 거야, 사실. 그잖아요. 예산하면 2,800에서 15%씩 매년 4년간 올려봐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재정 문제인데 지금 스포츠 토토 있잖아요. 국민 우리 저기 체육진흥 투표권. 그걸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금 현재 받는 비율이 한 8%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50%로 최소한 50% 늘려야 된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은 그 22%를 늘리면 그게 한 3,5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500을 가지고 대한체육회가 쓴다는 게 아니고 시군구, 응? 시도체육회, 각 경기 단체 이쪽에 실업팀 키우잖아요. 실업팀, 또 직원 인건비, 직원들이 지금 뭐 회장이 주고 또 회장이 안 주면 못 받아가. 국고부 작가 그것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군구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1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주고 생활체육 지도자는 어떤 데는 10년 다닌 사람이나 20년 다닌 사람이나 똑같아. 또 우리 스포츠 지도자들은 다 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 비슷해 아주. 응? 그러니까 최소한 계약 기간을 2년, 3년이든 안정적으로 이걸 해줘야 된다. 이거 보험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다 할 수도 없잖아. 또 지방이 다 하기도 부담이잖아요. 이제 법정법에나 됐으니까. 그래서 이 3,500억을 가지고 국고와 지방으로 50대 50 매칭을 해서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안정화시켜주고 특히 학교 체육 있잖아요. 학교에다 나는 스포츠 지도자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하자. 그래야 아이들이 운동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학교 체육 정상화 그러면 운동선수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지 그거보다 진정한 학교 체육 정상화는 일반 학생이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사고 또 배려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런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클럽이 많이 생기고 여기서 좋은 선수가 생기면 이들이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거쳐서 또 경기단체에 가면 전문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상승 효과가 다 되는 거지. 이제 생활체육이 다 함께 어우러져 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정규직화해서 줘야 되거든.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 기금에서 반절
또 교육부가 반절. 예. 그렇게 해서 학교 체육 지도자들도 정규직화를 하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돈을 우리가 쓴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3,500억 가지면 그게 해결이 돼요. 예. 예. 응? 그런데 내가 왜 달라고 하냐. 공단은 엄격히 따지면 대한체육회 겁니다. 우리 체육인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 체육회가 가지고 있던 450억을 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저 재단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끝나고 그 잉여금 3천억. 올림픽 끝나고 잉여금은요 그 당의 케어시로 귀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공단이. 예. 당연히 체육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한 30년 갖다 썼잖아 국가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민선 회장도 뽑고 다 법정법인화도 하고 사회가 체육인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반만 내놔라 이거 반만. 그래서 그 돈 갖다 우리가 쓴다는 게 아니고 다 일자리 만들고 또 학교에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 미래에 투자 되는 거고 또 지역에도 건강하게 어르신들 모이고 다 이렇게 하잖아. 응?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 국회의원님을 발의를 해서 20명의 국회의원님들이 도장을 찍어서 이걸 준비를 했어요. 예. 하고 전국에 220만 명한테 서명 받아놨어. 예. 응? 전국 220만 1522명한테 정확하게 지금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다음번에 만약 내가 재임이 되면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체육이 건강해진다. 그거 아주 우리 아주 중요한. 예. 예.